Xkm를 시속 70km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110km를 시속 Ykm에 걸린 시간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시간을 지금 두 개를 나눠놨는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각각의 시간의 합을 구하는 건데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여기 속력 70이 속력입니다. 시속 몇 킬로미터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분의 거리 이쪽은 속력분의 거리 그들이 합을 구한 거니까 70분의 x 더하기 y분의 110 아니 110분의 뭘 잘못 쓴 것 같죠? 잘못 쓰지 않았네요. 네, 110 이렇게. 그래 이게 답이네요. 네, 이거 뭐 덧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금물 구하는 공식은 기억했죠? 근데 농도 구하는 공식은 책에 보면 있는데 책 보고 좀 공식을 뭐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주 쓰는 공식이 아니다 보니까. 농도 구하는 공식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에 맞춰 쓰게 되면 소금물은 소금에다가 물을 더한 건데 원래 물은 200인데 소금 A가 덧셈돼서 200 플러스 A가 소금물이죠. 네, 소금의 양 A 곱하기 100. 근데 분모랑 약분이 이렇게 약분하면 따로따로 약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곱셈일 때는 약분되지만 덧셈 뺄셈일 때는 100과 200이 약분되지 않아요. 그럼 위로 올리죠. 그럼 200 플러스 A 분의 A 곱하기 100. 근데 이 문자식 배울 때 뭐라 배웠냐면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며 곱셈은 생략한다. 그래서 200 플러스 A 분의 100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1번 X1의 3R 3R이라는 단어가 좀 요즘 잘 안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했죠. 3R은 10분의 3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X1의 3R X 곱하기 10분의 3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앞으로 보내고 곱셈은 생략한다. 10분의 3X 네, 이건 맞는 말. Xkm 거리를 시속 8km로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 8, 거리 x, 8분 x. 이것도 맞는 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A 곱하기 소금물의 양 500. 약분, 이건 약분이 되는 거죠. 5. A 곱하기 5 줄였으면 5A. 이것도 맞는 말. 한 모서리 길이가 Acm인 정육면체의 겉넓이 정육면체잖아요. 이런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면이 총 그러니까 똑같이 생기고 크기 모양이 똑같은 정사경이 6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겉넓이를 구할 때는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의 넓이는 얼마예요? 하나의 넓이는 한 변 길이 A잖아요. 가로가 A, 그럼 세로도 A. 그럼 A와 A를 곱한 게 넓이. 거기다 6을 곱한 거니까 곱셈을 생략하고 숫자 앞으로 보내며 같은 문자일 때는 거듭제곱 표현하면 6A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네요. 결론은 5번이 틀렸죠. 밑변 길이가 A, 높이가 B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 이런 평행사변형. 밑변이 A, 높이면 이 밑변이 바라보는 아랫변에 있는 것까지 수직의 길이, 이렇게 연장선에서 요 수직 길이, 여기를 B라고 둔 거죠. 그럼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입니다. AB. 틀렸네요. 2AB. 네, 이게 틀렸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계산하시오. 1번은 계산의 순서를 잡아야죠. 덧셈이 먼저가 아니고 곱셈들이 먼저입니다. 예, 1번. 얘랑 이렇게 붙여 계산하는 게 2번. 1번. 2 곱하기 Y 곱하기 Z.
2yz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번 앞에 있는 x와 뒤에 있는 2yz를 덧셈해라. 이게 답이에요. 덧셈은 지금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덧셈이 안 되죠. 실제로 곱셈도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붙여 쓴 거야. 생략해서 붙여 썼지 이걸 얼마라고 계산한 건 아니죠. 근데 덧셈은 그나마 생략하지도 않아요. 얘는 틀렸다. 이것도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1번 3 나누기 x는 계산이 불편하면 분수 형태로 써라. x분의 3. 2번 앞에 있는 x분의 3에서 뒤에 있는 y를 빼라. 이거랑 이거는 다르지 않나요? 얘는 3분의 x분의 3에서 y를 뺀 거고 얘는 분모 x에서 y를 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뭐 5분의 4 빼기 1 이거랑 5 빼기 1분의 4는 완벽히 다른 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요. 이게 맞는 답인데 분모 여기 있는 빼기 y를 갑자기 분모에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규칙은 없어요. 이게 성립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틀린 답이다. 이것도 얘가 1번, 얘가 2번. 1번 4b 나누기 c c분의 4b. 2번 a 빼기 c분의 4b.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갑자기 a가 분자로 올라갔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 빼기 4분의 1 얘랑 4분의 5 빼기 1이 같아요? 같을 리 없죠. 얘는 4분의 19가 되고 얘는 답이 1인 상태라서 지금. 갑자기 여기 있던 a가 이거 분자로 싹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통분해서 올라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진 않아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틀린 겁니다. 4번 이거는 그냥 먼저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이거? 1번 마이너스 2를 숫자 앞으로 보내고 문자는 거듭제곱.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2a 제곱 나누기 b. 그럼 나누기 뒤에 있는 걸 분모로 보내고 나누기 앞에 있는 걸 분자로 보낸다. 그 분모와 분자 중에 음수가 있으면 보통 대표모로 이게 앞으로 내려줘도 괜찮다. b분의 2a 제곱. 이게 맞네요. 네, 4번이 맞는 답이었어요. 그럼 5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a 곱하기 여기는 지금 가로가 쳐져 있죠? 쟤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그럼 분모가 c가 되고 분자가 2b가 되잖아요.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곱셈을 하는데 분모랑 약분되지 않으면 이 a는 분모로 가는 게 아니고 분자로 가야죠. 그리고 숫자를 문자 앞에 쓰며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게 되면 이게 맞는 답이에요. 네, 틀렸죠. 네, 전혀 모양이 틀려요. 7명이 X원씩 내서 한 개 Y원인 물건 4개를 사고 남은 돈.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들 7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우리 1,000원씩 걷어. 그럼 총 걷어진 금액은 7,000원이죠. 근데 한 개 Y원인 물건을 4개를 사요. 뭐 한 개 100원인 한 개 500원인 물건을 4개 샀어요. 그럼 500 곱하기 4 2,000원. 그럼 남은 돈은 우리가 모아서 낸 돈 빼기 물건 가격 하면 남은 돈이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아서 낸 돈이에요. 7명이 X번씩 냈으니까 7X의 돈을 낸 겁니다. 이게 물건의 가격입니다. 한 개당 Y원짜리를 4개 샀죠? 그럼 Y 곱하기 물건 가격 곱하기 개수 4Y. 남은 돈, 우리가 낸 돈, 사용한 돈 빼면 남은 돈. 이게 답이에요. 7X-4Y. 시계값, 문자에는 보통 식이 존재하고 수학적으로 그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식을 문자로 쓰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숫자로 바꾸어 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X라는 문자가 있고 Y라는 문자가 있어요. 둘을 더했어요. 이 문자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 문자식의 값?
저걸 답을 숫자로 쓰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두 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더해서 얼마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단 x는 1, y는 2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x 자리 대신에 1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거를 대신해서 집어넣는다라는 뜻으로 대입이라 불러요. 대신해서 집어넣는다.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쓸 단어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대입. 그럼 y도 자리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1 더하기 2. 그러면 아까는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x 더하기 y 값이 3이라는 숫자로 그 값이 얼마인 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식에 문자 대신에 어떤 수를 바꾸어 넣는 것을 보통은 대입이라 부르고, 그래서 그 문자를 사용한 식에다가 문자에다 주어진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그 숫자끼리 계산이 돼요. 그거에 계산돼서 나온 결과를 보통 우리는 식의 값이라고 부른다. 밑에가 중요하죠? 식의 값을 구하는 방식은 문자의 수를 대입할 때 여기가 중요해요. 생략되어 있는 곱셈 기호를 다시 쓴다. 근데 이거는 곱셈 기호뿐 아니라 나눗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눗셈도 포함. 생략되어 있는 곱셈이나 나눗셈의 규칙을 잘 이해해서 그 문자에 생략되어 있는 기호나 부호가 뭔지를 잘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수를 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로를 칩니다. 가로 안 치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 얘기가 나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쓸게요. 3x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자식의 값을 구하려면 이 x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 x가 얼마인지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x를 알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랍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잘못 풀면, 오답을 풀면 이제 이렇게 풀죠. x가 마이너스 1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차피 x가 마이너스 1을 뜻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2 더하기 5. 3에서 1을 빼면 1, 1에서 5를 더하면 6. 답 6이구나.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아니, x가 마이너스 1이라며요. 그럼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3에서 1을 빼면 1이고 1에서 5를 더하면 6.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그치, 곱하기잖아요, 이거. 3과 x는 가운데 3-1을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이 사이에 덧셈이 생기는 겁니다. 3과 x는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에요. 이 식은 실제로 3 곱하기 x 더하기 5라 생략되어 있는 곱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정답은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근데 음수를 대입할 때는 무엇을 쳐라? 괄호를 쳐라. 자, 계산합니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먼저죠? 그럼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3이 6 플러스 5. 앞에는 마이너스 6, 뒤는 플러스 5예요. 누가 이기죠? 네, 마이너스가 이기고 숫자는 더하는 게 아니고 빼죠. 이렇게. 답은 마이너스 1이 이 문자식의 값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집어넣는 행동은 좋으나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되고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기호가 뭐인지를 잘 판단해라 라는 거였죠. 여기 있었네요. 나눗셈을 이렇게 책에서는 따로 써놨죠. 만약 분수에다 대입할 때는 생략되어 있는 나눗셈 기호를 잘 판단해야 된다. 여기 밑에도 있어요. x가 5분의 1이죠. 근데 x분의 6의 값을 구하랍니다. x분의 6의 값. 근데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식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x가 5분의 1을 뜻하니까 여기 x자리 대신에 5분의 1을 대입해요. x자리 대신에 5분의 1을 대입. 이렇게 5분의 1을 대입.
그 위에 6. 근데 이게 얼마지? 근데 이런 분수를 내가 배운 적은 없는데?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분모 5 때문에 좀 이 식이 복잡해진 거거든요. 분모 5를 주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5를 곱해요. 대신에 이 분수의 값이 변하지 않게 만들려면 곱했던 5와 똑같은 숫자를 분자에도 곱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약분되고 분모는 1이 남아요. 그럼 분모 1은 안 써도 되니까 이 식의 정답은 30입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매번 이렇게 쉽게 풀리진 않고 많이 좀 연습을 하면 쉽게 풀리는데 아직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배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있지만 이건 좀 필요하면 간단하네?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원래 풀이는 이겁니다. 원풀이는 저 x분의 6이라는 게 원래는 분자 나누기 분모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6 나누기 x자리 대신에 5분의 1. 그 배운 대로 나누기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는 수 역수. 이거 뒤집죠? 1분의 5. 1분의 5는 그냥 5를 뜻하는 거니까 정답 30. 이게 중학생들이 푸는 풀이에요. 1번 문제. A가 3일 때 이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A가 3인데 2A-는 여기 나와 있죠? 2A-는 2 곱하기 5, 2 곱하기 A, 마이너스 5를 계산한 거죠. 여기다 대입해요. A를 2 곱하기 A 자리 대신에 3, 빼기 5. 그럼 2, 3은 6, 빼기 5니까 답은 1 이렇게 납니다. 여기는 A가 3이니까 여기는 직접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3. 그럼 이건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이거 약분하면 1, 3. 그럼 1분의 3, 3이 남죠. 더하기 3. 마이너스 3 더하기 3 얼마예요? 0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 크기 똑같은 숫자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0이 되죠.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3a 제곱. 3a 제곱은 3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 여기 a 제곱.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여기다 직접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더하기 1. 3 곱하기 9죠? 3 곱하기 9가 얼마인가요? 27 빼기 3, 4, 12 더하기 1. 그럼 27에서 12를 빼면 15, 15에다 1 더하면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네, 그렇게 어려울 계산은 아닙니다. 규칙을 잘 보시고 대입하시면 돼요. 자, 밑에는 5-1번 지금 해보시다. 봅시다. x가 마이너스 2, 이게 저처럼 값이 음수가 주어지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음수를 대입할 때는 계산이 조금 신중하게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부호를 다 살려내야 됩니다. 4 곱하기 x 더하기 7 곱하기 y. 이제 대입.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음수 집어넣을 때는 가로 치시고, 양수를 집어넣을 때는 뭐 굳이 가로 필요 없어요. 양수와 음수를 곱할 때는 음수가 되고 4, 2, 8 더하기 5, 7, 35. 이 사이에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과 플러스 35를 덧셈하는 거니까 플러스 쪽 이기고 숫자끼리 뺄셈하게 되면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2번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x가 마이너스 2인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x제곱은 그냥 뭐 x 곱하기 x로 보셔도 괜찮긴 해요. 근데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어서 거듭제곱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x가 제곱이면 xx 2번 곱하면 되지만 x가 막 4제곱 그러면 x를 4번씩 써야 되고 x의 7제곱 그러면 x를 막 7번씩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배열할 수는 없고 거듭제곱은 거듭제곱대로 처리하는 방식을 배우고 여기 생략되어 있는 기호 2 곱하기 x 곱하기 y. 이제 숫자를 대입.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데
주로 많이 틀리는 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이거랑 그때 설명했었는데 이거랑 답이 같나요? 다르죠? 같지 않아요. 얘는 답이 마이너스 4고 얘는 플러스 4예요. 얘는 제곱을 한 다음에 부호를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뜻이고 얘는 마이너스도 두 번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이게 맞나요? 가로를 치는 게 맞나요? 없는 게 맞나요? 자, 이 제곱은 밑에는 x를 두 번 곱하는 얘기죠. 근데 밑에 있는 x는 2인가요?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는 얘기는 부호까지 두 번 곱하는 뜻이죠. 그래서 가로를 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 숫자 자체, 그 숫자 전체를 제곱한다. 그래서 음수를 대입할 때는 가로를 치자. 플러스 2 곱하기 x, 음수죠? 가로 치시고 곱하기 양수 5.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여기는 부호부터 먼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럼 여기는 4랑 마이너스 20을 가운데가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음수가 이기고 숫자는 뺄셈하게 되면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x-y분의 y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 자,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숫자를 대입해요. x에다 마이너스 2. 근데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건 사실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됩니까? 근데 뭐 이거는 쳐도 안 쳐도 되고 안 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고 위에 지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럴 때는 뭐 가로가 굳이 뭐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y 자리 대신에 5를 대입하고 5의 제곱인데 얘는 뭐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냥 가로 안 쳐도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2 이때 가로가 필요하죠. 곱하기 5. 분모는 마이너스 7. 분자는 5의 제곱 25. 이거 계산 잘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에 5를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0이 돼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그럼 빼기는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거에 반대부가 되죠?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분의 이 덧셈은 생략하고 이걸 앞으로 당겨다 쓰게 되면 25 플러스 10이니까 35가 되죠? 약분이 돼요. 음수에서 양수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5.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 길이가 A, 아랫변 길이가 B인 높이가 H고 사다리꼴이 있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색을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내시오. 넓이를 쓰랍니다. 실행 안 된다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곳이 뭐였죠? 네, 나누기 2, 뭐 뒤에 써도 되고 분모에 내려 써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죠. 여기에 바로 적용시켜 봅시다. 윗변 A 더하기 아랫변 B,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를 닫고 높이 H 나누기 2. 그럼 이걸 생략해서 쓰라면 2분의 H는 이런 거 있죠? 가로와 문자 사이의 곱셈은 생략하는 건 알겠는데 H를 앞으로 보내자니 알파벳 순서에 안 맞고 뒤로 보내자니 가로 앞에다 보내기로 보통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보내요 뒤로 보내요 그러면 뭐 크게 관계없습니다. 이건 크게 관계없어요. 앞으로 보내도 괜찮고 그냥 뒤에 놔둬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말한 대로 보통 수나 문자를 가로 앞에 쓴다라고 배웠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를 가로 앞에 쓴다 배웠죠. 문자는 따로 가로 앞에 써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앞으로 써도 되는데 앞에 쓰게 되면 알파벳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책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 앞에 써도 되지만 뭐 뒤에 써도 상관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뒤에 써놓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앞에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이게 관계식이고, 근데 남은 건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라. 근데 숫자를 대입할 때는 생략한 것보다는 생략 안 한 식에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2분의 4 더하기 7 곱하기 h 6. 이건 약분되지 않나요? 2와 여기 곱하기 6이 약분되잖아요. 3. 4와 7을 더하면 11 곱하기 3 33 이렇게 되네요. 자, 다항식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일단 다항식을 배우기 전에 몇 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항이 뭐냐면 수학에서 수 아니면 문자, 걔네들을 곱으로 만들어진 식, 그게 항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하나의 항입니다. 이게 수학적 하나의 항이에요. 아니면 x, 문자죠? 얘도 수학적 하나의 항이에요. 혹은 걔네끼리 곱해놓은 것, 2 곱하기 x를 줄였으면 2x죠. 얘도 항이에요. 이것도 항입니다. 그러니까 수나 문자라 아니면 걔네들끼리 곱해놓은 것, 이게 항이 돼요. 그럼 이런 것도 항이 됩니까? 마이너스 5, a, b, c 이것도 항인가요? 네. 수나 문자를 곱으로만 묶어놨잖아요. 마이너스 5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수나 문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곱하기로만 돼 있으면 수학적으로 모두 다 이걸 하나의 항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아무리 수나 문자가 많아도 얘는 항이 여러 개구나가 아니고 이건 항이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하나가 그냥 항입니다. 자, 이러한 항 중에서 오로지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결론은 문자가 없는 항. 여기서 문자가 없는 게 누구죠? 항 중에 문자가 안 보이는 것. 이런 이를 항 중에도 상수항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상수항. 상수항은 항상 수로 되어 있는 항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수로 만들어지는 항. 상수항.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뭐예요? 여기는 2도 숫자인데 얘는 그러면 상수항이 아닌가요? 네, 아니죠. 왜요? 여기는 2하고 x가 곱하기 되어 있음에 따라 이 항에는 순수하게 숫자 2로만 이루어져 있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2는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x가 없어야 이 경우는 상수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문자 앞에 있는 숫자는 그럼 뭐라 부르죠? 이거는 개수라 부릅니다. 개수, 곱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얘는 누구의 개수냐면 x라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의 개수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개수,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숫자, 숫자는 숫자인데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보통 우리가 그 문자의 개수라고 불러요. 아셨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죠? 얘는 ABC라는 문자의 개수가 되죠. ABC의 개수. ABC라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자, 저기 여기다 써놓을게요. 얘는 이제 지울까요? 여기다 씁니다. 책이 똑같이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자, 혹시 앞쪽에서 여러분이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2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 얘는 줄였으면 맨 앞에 있는 숫자의 플러스는 생략하고 수와 수 사이의 덧셈은 생략하면서 이 부를 땡겨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줄였으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항과 항 사이에는 이 2도 여기는 마이너스 4도 원래는 항이었겠죠. 항과 항 사이에는 늘 덧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항과 항 사이에는 여기에는 항상 덧셈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 식은 x 더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에서 항을 구분하시오 그러면
요게 하나의 항이 되고 요게 하나의 항이 되고 요게 하나의 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항을 구분하는 방식은 맨 앞에 있는 수나 문자는 일단 지나가세요. 지나가다가 그 문자나 숫자 뒤에서 더하기 빼기가 보일 것 같으면 끊어주시면 돼요. 그 쭉 지나가시다가 항을 지나가다가 더하기 빼기 보일 것 같으면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이 이렇게 3개 항이 나타나요. 이 경우는 3개 항. x가 있는 항, 마이너스 2y 항,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을 생략해서 1 이렇게 3개 항이 존재하는 거죠. 괜찮죠? 항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항은 이렇게 3종류의 항이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3개입니다.가 되고 이 중에서 상수항이 누구인가요? 그러면 누가 상수항이에요? 이 3개 항 중에 상수항은 1. 1이 상수항이죠.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그런 다음에 x의 개수를 구하라면 얼마일까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x 앞에서 숫자가 없습니다. 문자 앞에 숫자가 없는 이유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x의 개수는 얼마라고 봐야 돼요? 1이라고 봐야 되겠죠. x 앞에 있는 숫자는 1입니다. 그럼 y의 개수는 얼마예요? y의 개수는 2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y 앞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가 개수예요. 개수는 부호까지 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수가 양수이면 부호는 생략해도 되겠지만 음수일 때는 꼭 그 개수에 음수를 붙여서 처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항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식, 정확히 말하면 1개 이상입니다. 이 말은 항이 1개 이상인 식, 걔를 앞으로는 다항식이라 불러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가끔 여러분 선배 중에도 보면 야 다항식의 항이 보통 몇 개 이상이니? 그러면 다항이니까 이 다자는 마늘 다자잖아요. 이 마늘 말고 마늘 다 이게 아니고 마늘 다. 그러니까 많은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항식의 정의는 항이 1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 다항식이에요. 지금처럼 항이 1개 이상, 1개, 2개, 3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을 앞으로는 항이 여러 개인 식, 그래서 줄여서 다항식. 하지만 여러 개라는 뜻 중에 1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EX, 항이 1개짜리도 다항식. 여기 있는 얘는 항이 2개죠? 3x라는 항 하나, 1이라는 항 하나. 얘는 항이 3개. x라는 항 하나, 마이너스 xy라는 항 하나, 마이너스 3이라는 항 하나. 이렇게 1개 이상의 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항식이라 부르는데 그럼 그렇다면 1개랑 2개 이상은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EX는 항이 1개잖아요? 다항은 다항인데 다항 중에도 항이 1개로 구성되어 있는 식을 앞으로는 단항식이라고 줄여 부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다항의 동네예요. 다항의 동네 따로 항이 1개짜리 애들이 모여 살아요. 걔를 단항이라 불러요. 항이 1개짜리인 것. 뭐 2, 다음에 x, 아까 말한 2x, 이건 다 항이 1개짜리죠. 마이너스 5abc, 이런 거 아까 다 항이 1개짜리예요. 항이 여러 개 아닙니다. 하나, 숫자 하나, 문자 하나, 2개 곱해도 하나의 항. 여러 개를 곱해도 곱해져 있으면 하나의 항. 이건 단항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아까 보신 것처럼 3x 플러스 1, 이건 항이 2개죠. x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 이건 항이 3개죠. 다항 중에서 항이 1개가 아닌 것들을 단항이 아닌 다항이라 불러요. 얘는 단항이 아닌 다항이에요. 단항이 아닌 다항식.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다항 안에는 항이 1개짜리도 살고 있지만 1개 아닌 2개, 3개, 4개도 살고 있는데 굳이 1개짜리 이름을 정의할 때 단항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다음에 한 개가 아닌 것들은 단항이 아닌 다항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단항이라 말해도 되고 다항이라 말해도 돼요. 다항이라 말하면 좀 넓은 범위에서 말을 한 거고 단항이라 말하면 좀 좁은 범위에서 좀 세밀하게 말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동네 가지고 너 어디 사니 그랬을 때 저 충청도 살아요. 맞는 말이잖아. 저 대한민국 살아요. 맞는 말이잖아.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저 천안 아산에 살아요. 이게 좀 더 세밀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항 같은 경우는 단항이라 말해도 되고 다항이라 말해도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은 단항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항을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응용의 천재들이니까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한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7 마이너스 7 첫 번째 항을 구분하시오. 항은 몇 개죠? 어떻게 세 개요? 3분의 1 x제곱 또 마이너스 2y 또 마이너스 7 이렇게 세 개요. 이 중에 상수항을 말하시오. 누구죠? 7. 아니에요. 마이너스 7. 부호를 꼭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x제곱이라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얼마인가요? 3분의 1이야. 그럼 y의 개수. y라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안 쓰고 x제곱을 분자로 올려도 괜찮죠? x제곱을 분자로 올리면 1 곱하기 x제곱이니까 줄였으면 3분의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써지면 아까랑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렇지? 똑같은데 표기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마찬가지예요.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1이 아니에요. 선생님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개수는 0인가요?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0인가? 0은 곱해지면 이 항이 다 없어지지 않나요? 개수가 안 보일 때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1. 그럼 x제곱 개수는 1입니까? 아까 1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분수 형태일 때는 분모까지 붙여서 이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좋아요. 여러분 응용이 천재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3분의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항이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어떻게 3개예요? 4x 뭐라고요? 다시. 4x 틀렸어요. 3 네? 3분의 4x. 그 다음은? 3분의 6 아니에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y. 그 다음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상수항을 고르시오. 그러면 상수항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4인가요? 아닙니다. 3분의 그렇죠. 3분의 4예요. y의 개수를 구하라면 마이너스 6인가요? 아닙니다. 3분의 마이너스 6.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6. 그치. 이렇게 돼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한 구분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분모의 숫자 있으면 분모의 숫자까지 끼고 저렇게 답을 불러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저런 거 구분할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다음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것. 항은 이렇게 3개이다. 항을 구할 때는 맨 앞에서 숫자 문자 진행하면서 더하기 빼기 보기 전에 앞에서 끊어주고 더하기 빼기 보기 전에 앞에서 끊어주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3 3개이다. 맞다. x의 개수는 6이다. 맞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다. 틀렸다. 6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다. 상수항은 3이다. 맞다. x 제곱 개수는 0이다. 아니에요. 뭐죠? 1. 그렇지. 1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0이 아니죠? 네. 1이다. 이렇게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